자,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정리할 내용은 3차 함수의 대칭점이라는 얘기거든요. 3차 함수의 대칭점. 대칭점은 어디 있는가? 대칭점. 3차 함수의 대칭점은 어디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이에요. 3차 함수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대칭점이에요. 정 가운데. 누구와 누구와의 가운데죠? 여기가 뭐죠? 극대가 되는 점이고 여기가 극소가 되는 점이에요. 요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의 정중점. 중점이 3차 함수의 대칭점인데 극대 극소의 중점이기 때문에 이 극대 극소의 중점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F가 이렇게 생겼다면 F'은 어떻게 생기게 되겠습니까? F'은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의 모양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이 지점이 알파가 되고 이 지점이 베타가 돼요.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3차 함수의 대칭점이 됩니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3차 함수의 대칭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알파와 베타의 중점. 이건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요. 알파와 베타의 중점은 이 F'의 대칭축이기도 합니다. F'의 대칭축이기도 하기 때문에 F'을 한 번 더 미분해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넣으면 뭐가 되는 성질이 있겠어요? 0이 되는 이런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대칭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F 3차 함수를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포인트를 찾기만 한다면 거기가 대칭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D스텝 2번에서 공부할 내용은 대칭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칭점에 대한 얘기. 대칭점 어떻게 찾는다고요? F를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포인트를 찾거나 F'에 뭘 찾아주셔도 돼요? F'에 뭘 찾아주셔도 된다고? F'에 대칭축을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F'의 대칭축을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같은 말입니다. F'의 대칭축을 찾던가 F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곳을 찾던가. 우리 문과분들은 이제 이 미분 두 번 하는 이 2'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F'의 대칭축을 찾겠다라고 공부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이건 두 번 미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얘랑 이 문제가 왜 대칭점하고 관련이 있느냐? 근데 우리가 아까도 그렸던 그 네모 박스예요. 그 네모 박스 기억을 하시는가요? 이 네모 박스는 대칭점이 꼭 필요합니다. 이 네모 박스는 대칭점이 꼭 필요한데 3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왔다가 다시 접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때 여기가 뭐가 됩니까? 대칭점이 되고요.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인 지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 네모 박스를 기준으로 2대1, 1대2, 1대 1대 1 이런 비율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 대칭점이 필요합니다. 극대와 극소의 정중앙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게 이제 2번 박스 그래프고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 D스텝 2번 관련된 것을 좀 공부를 해볼게요.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요. 봐보시죠. 자, 이렇게 이제 3차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는데 접선을 하나 그었어요.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었어. 그럼 이거를 F라는 3차 함수라고 하고 이걸 G라는 1차 함수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X축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죠. 접점이 있어요.
접점을 알파라고 하고 요 다른 하나의 실근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우리가 공부해 본 바가 있어요. fx에서 gx를 빼면 뭐가 나오게 됩니까? fx에서 gx를 빼게 되면 x마 알파에 뭐가 되고? 제곱이 되고 알파에서 접했으니까 x마 베타 또 다른 실근 하나를 갖겠다라는 것까지 파악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f 빼기 g라는 요 함수 보이시죠? 요 f 빼기 g라는 요 함수 f 빼기 g라는 요 함수의 대칭점 즉 얘의 대칭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의 대칭점 f 빼기 g의 대칭점은 얘를 몇 번 미분해서 0되는 걸 찾는 거죠. 얘를 2번 미분해서 0되는 곳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2번 미분하게 될 때 요 뒤에 있는 요 gx가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는 2번 미분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1차 함수 한 번 미분하면 상수가 되겠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없어지겠죠. 그러면 f 빼기 g를 2번 미분해서 0되는 포인트는 f를 2번 미분해서 0되는 포인트와 뭐하다? 같다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세 번째. f 빼기 g의 대칭점과 f의 대칭점은 어떻다? 동일하다 이거야. f 빼기 g의 대칭점과 f의 대칭점은 같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f 빼기 g의 대칭점하고요. 점하고 f의 대칭점은 뭐하다? 점은 같다 이거죠. 같이 풀어볼게요. 자, 요런 3차 함수가 있어요. 3차 함수가 있는데 마일 콤마 사이에서 접선을 쐈어요. 접선을 쏴가지고 다른 점을 찾으래요. 그럼 요럴 때는 여기 주어진 3차 함수 보이시죠? 요 3차 함수의 대칭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한 번 더 미분할게요. 한 번 더 미분하면 몇 x가 됩니까? 6x가 되겠고 요게 0 되는 포인트가 x는 몇이에요? 0이 돼요. 이렇게. 그럼 저 3차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대칭되는 요 포인트가 몇이라는 거죠? x는 0이라는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 또 다른 실근 하나. 여기를 x는 a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3차 함수를 f라고 했고 얘를 g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f 빼기 g라는 건 어떻게 생겼어요? f 빼기 g라는 건 f의 최고차 개수는 1이니까 f 빼기 g라는 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x 마이너스 a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a에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요거까지 파악되실 a는 마이너스 1보다 또 오른쪽에 있어요. 되셨습니까? 그림을 하나 또 그려볼게요. 자꾸 이 박스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나중에 안 까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수능에서 그냥 네모칸 빡빡빡빡 그리면 되겠죠? f 빼기 g를 그려볼게요. f 빼기 g를 그려보면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 가운데까지 내려와야 돼요. 왔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f 빼기 g는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a가 돼요. 그리고 얘가 x축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에서 접했다가 내려왔다가 a에서 뚫고 올라가는 게 f 빼기 g 그래프예요. 얘가 f 빼기 g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f 빼기 g의 대칭점이 있죠. 이게 f 빼기 g의 대칭점이에요. f 빼기 g의 대칭점하고 f의 대칭점하고는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이게 f 빼기 g 그래프예요. 이 녀석의 대칭점하고 f의 대칭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몇인 거예요? 이 포인트가 x는 0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x는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이게 한 칸이니까 여기가 몇 칸이에요? 두 칸이지. 그러니까 얘가 몇이 되겠어요? a가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가 한 칸, 두 칸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a, b니까 요게 2예요. 요 a가 2. 그럼 2, 몇이에요? f에 대입하면 되겠죠? fg의 교점이니까. 여기다 2를 갖다 넣으면은 4 플러스, 아닌데 8인데 8 플러스 4 플러스 7 이렇게 되기 때문에 19가 되겠죠. b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좀 아셨죠, 이제? 맞습니까? 접점에서 이게 뭐라고? 요 마이너스 1이 뭡니까? 접점이죠. 접점에서 대칭점까지 이 간격하고 이 대칭점에서 반대편 실근까지 간격이 한 칸 대 두 칸의 간격으로 벌어져 있어요. 요 대칭점은 F의 대칭점인데 요 간격이 한 칸과 두 칸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간격이 1이면 요 간격이 2이기 때문에 얘 x가 2다 이렇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접선을 그었을 때 또 다른 실근의 위치를 파악하라고 한다면 접선을 긋기 전에 있던 함수의 대칭점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우선 부등식이에요. f가 g보다 크거나 같다. 요 범위에서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부등식 그대로 한번 세워볼게요. 5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나와 있고 크거나 같다. 5x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부등식의 기본은 상수 빼고 다 넘기는 거예요. 자, k-2를 여기다 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넘겨드려요. 마이너스 5x 세제곱 요거 넘어가면 15 x 제곱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보다 이 상수가 위쪽에 있어야 돼요. 이 k-2라는 것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요. 어느 범위에서만 위쪽에 있어야 돼요? 0부터 3 사이에서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함수는 이 우변에 있는 함수가 집중해야 될 함수예요. 우변에 있어야 될 이 함수는 마이너스 5 x 제곱으로 갖다 묶어주시면 x마 3 이런 함수예요. 결국 이렇게 중근을 갖고 있는 함수는 아까처럼 그 네모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짝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초보니까 이런 보조 도구를 통해서 연습을 자꾸 해보면 나중에 고난도 풀 때도 적응되면 이제 한 번에 그리시고요. 0에서 접하고 있는데 우선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접점이 0이고 또 다른 실근이 3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거고 여기가 또 다른 실근이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축이 되는 겁니까? 이게 x축이 되는 거고 이게 무슨 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y축이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고 나서 0부터 3범위에서만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랑 요 라인과 요 라인 사이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즉 이 그래프보다 얘가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여기에 뭐가 붙어 있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이 그래프를 반드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뒤집어 주셔야 돼요. 반드시 뒤집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반드시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꼭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래쪽이 x축이 되겠죠. 여기가 0, 여기가 3 이렇게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을 땐 반드시 뒤집어 그려 주셔야 돼요. 알겠죠? 안녕하세요. 자, 그럼 0부터 3 사이에서 0부터 3 사이에서 이 k-2라는 상수는 반드시 위쪽에 있어야겠죠. 누구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극대점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극대점은 몇을 넣은 겁니까? x는 2를 넣은 거죠. x를 2를 넣은 거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4, 5, 20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요 포인트가 몇입니까? 20이라는 y 값이에요. 됐나요? 자, 따라서 k-2는 2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서 k는 20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계잖아요. 공부하는 단계니까 그냥 막 그리지 말고 저렇게 네모칸 비율 맞춰서 그리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저 네모칸을 계속 좀 그려볼게요. X축, Y축 위치도 좀 잡아주고. 지금 제가 왜 이 네모칸 왜 그리냐면 제가 그 2학년들 예비수능 기출했는데 그 예비수능에 저 네모칸이 없으면 못 풀어요. 근데 그냥 그려서는 또 못 푸는 문제를 냈어요. 그냥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 그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0이고 여기가 3이니까 아 여기 2겠지? 최대값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못 푸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 네모칸을 그려야 비율을 잘 맞춰주면서 이렇게 대칭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이거 공부한다고 나쁜 거 아니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 18번 보겠습니다. 여기 밑줄 치세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 이런 포인트 중요하고 0 넣었을 때 2다 라는 거. 0 넣었을 때 2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하자고 했죠. 뭐가 2다? 상수항이 2다 이렇게도 해석하자고 했었고요. 됐습니까? 자, 이게 극한입니다. 극한의 가장 기본은 분모에 1 넣었을 때 0이면 분자에 1 넣었을 때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F1은 1이 돼야 되겠죠. 여기다 1 넣으면 F1 빼기 1이 0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 저렇게 분자에 지저분하게 들어있으면 저거를 한 번에 gx라는 식으로 놓자라는 거죠. 이런 연습도 필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gx라고 하자. 그러면 저 식이 깔끔해집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분모가 x-1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이제 gx가 됩니다. 이렇게 gx. 근데 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g1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왜 그래요? g1은 f1 빼기 1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럽게 0입니다. 극한이 수렴하기 때문이에요. g1은 0이다. g1이 0이기 때문에 막 써도 상관없겠죠. 얘가 마이너스 2다 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g를 미분해서 몇을 넣으면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g를 미분할까요? GG를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여기다 1 넣을게요. 오케이? f'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f'1이 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될까요? 조건이 다 나온 것 같네요. f'1이 몇이라고? 0 이렇게요. 자, 그럼 fx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최고차 계수 줬고 2차항의 개수 안 줬지롱? 1차항의 개수도 안 줬군? 그렇지만 뭘 줬지?
상수항 이렇게 됐습니까? 자, 미분하시면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두 개 조건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요. 오케이? 네.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요. 여기다 1 넣을게요. 몇입니까? 3 플러스 a 플러스 b가 몇이다? 1. 오케이? 다음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요? 0.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몇이다? 0. 0이다. 두 개를 빼면 되겠죠? 뺄게요. 마이너스 a가 1이 되기 때문에 a는 몇이고?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이고 자 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a도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렇게 b도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뭘 찾으래요? f'3을 찾으라 이거죠. 네. f'3을 찾으라고 하니까 여기다 3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3, 3은 9, 3, 27. 27 마이너스 7. 7이니까 20. 20 이렇게요. 자, 양수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건데요. 자, 이렇게 x축 뽑고 y축 뽑았어요. y축 뽑았는데 fx란 함수는 y는 2x와 3x 사이에 갇혀 있대요. 양수 부분에서. 그러면 y는 3x가 있고 y는 3x가 있고 y는 2x가 있어요. y는 2x 사이에 이 부분에 fx를 그려줘야 돼요. 이 부분에 fx를 그려줘야 되는데 1, 몇을 통과한답니까? 1,2. 1,2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됐어요? 2, 몇을 통과하죠? 2,6이니까 여기에요. 여기가 2,6이고 여기가 1,2인데요. 여기 통과하고 여기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 사이에 갇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됐어요? 그럼 여기 사이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통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스 스무스. 3차 함수가 이렇게 3차 함수는 아니지. 몇 차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접해야 되겠고 여기도 이렇게 접하면서 튕겨 나가야 이 사이에 갇혀 있게 되겠죠. 그 말은 F'L과 F'E라는 것은 여기서 접선이 얘들이 뭐라는 겁니까? 결국 기울기. 접선이라는 거죠. 2랑 3을 더하면 5가 되겠다 이거야.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가 1에서의 접선이고 얘가 2에서의 접선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선 이게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 이거 3차 함수인데 조금 특이하게 생기긴 했죠. 네. 특이하게 생겼고 보시면 y는 이런 감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x-1, x-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보자마자 얘가 대칭점이라는 사실도 파악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0, 그 다음 어디예요? 1, 그 다음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대칭 형태의 3차 함수가 그려져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기울기 m인 접선을 몇 개 그었대요? 2개. 2개 그었대요. 그럼 기울기 m짜리 접선을 2개 그었다니까 똑같은 기울기를 이렇게 그은 거지 않습니까? 됐어요? 똑같은 기울기를 그은 건데 얘가 어디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이 1,0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x좌표와 이 x좌표 보이시죠? 이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이 x좌표를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는 대칭입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의 중점이 항상 어디로? 1로 일정하다 이런 식을 좀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됩니다. 우선 기억은 동그라미 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일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일보다 크다? 네. 자, 접선의 기울기 좀 살펴볼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뭐 하고 있어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뭐 할 때까지 줄어들어요? 1을 대칭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까지 줄어들고요. 다시 뭐 하게 됩니까? 늘어나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 대칭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라는 사실도 좀 갖고 계시고요. 되셨어요? 대칭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라는 사실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되, 자, 우선 미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앞서서 공부한 내용은 이 도함수의 대칭축이 1이다. 도함수의 대칭축이 원래 있던 함수의 대칭점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대칭축이 x는 1이고 또한 그것이 대칭점이기도 합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1을 갖다 넣으면 이게 도함수의 최소값이에요. 1 넣으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에요. 그건 어디에서 그었을 때? 대칭점. 대칭점에서 이렇게 하나 그었을 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최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그으려면 요 양 옆에서 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커요. 크다는 거겠죠. 대칭점에서 그으면 하나밖에 못 그으니까 두 개를 그으려면 대칭점이 아닌 곳에서 접선을 그어야 되겠고, 대칭점이 아닌 곳에서 접선을 긋는다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조금 어려운데 요 대칭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대칭점을 이용하는 건데 요 알파와 요 베타 보이시죠? 여기를 연결하면 이게 점대칭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운데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접점과 요쪽 접점을 연결하면 무조건 요 1,0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무조건 1,0을 통과하게 돼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두 접선 사이의 거리가 PQ와 동일해야 된대요. 그럼 여기가 이제 P예요. 요 점이 P고 요 점이 뭡니까? Q. Q거든요. 접선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PQ랑 동일하려면 PQ가 두 접선 사이의 거리가 돼야 되겠죠. 네. 수직.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같아지는 까지가 P에서 Q까지 이 거리가 두 접선 사이의 거리가 되려면 PQ가 두 접선 사이의 거리,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돼야 됩니다. 저 PQ가. 그 말은 여기가 뭐가 되는, 90도. 90도가 되는 그런 게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90도 보면은 우선 뭐가 생각나시면 좋겠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가 생각나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기울기 보이세요? 요 기울기? 네.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식을 세워볼게요. 그럼 요 기울기 몇입니까?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곱하기 요 기울기 보이세요? 요 기울기? 네. 요 기울기는 1,0하고요. 1,0하고 요 알파 콤마 어디까지 거리입니까? 알파 콤마 알파 세제곱 3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죠. 네. 요 기울기 잘 보고 계시죠? 1,0하고 알파 콤마 알파 세제곱 3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요 간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몇 분의 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1 빼기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오른쪽에서 왼쪽 뺄게요.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여기서 이거 빼면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R 감사합니다. 요 녀석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리 되는 m이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예요. 이것을 만족하는 m 값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식을 뭘로 표현을 해내야 됩니까? 이 식을 m으로 표현해내야 되겠죠. 네. 됐니? 요 기울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요 접선의 기울기를. 요 접선의 기울기를 m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게 몇입니까? 요게 m이 됩니다. 곱하기 됐어요? 네. 자, 여기 잘 보시면 얘가 알파 마이너스 1이 약분이 되죠. 네. 얘가 지금 알파 마일 알파 마이잖아요. 알파 알파 마이. 이렇게 되는데 목표는 얘도 뭘로 표현을 해내야 되겠어요. M. 얘도 m으로 표현을 해야 뭔가 m 값이 존재하느냐 마냐의 문제거든요. 집중 잘 하고 계시죠? 네. 자, 보세요. 3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2를 뭐라고 했습니까? M. m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좌변이 3알파로 묶이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되실까요? 네. 그럼 알파 마이는 몇이 될까요? 마이너스 M분의 3분의 M 마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에 대한 식으로 변형을 했어요. 이렇게 m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m 제곱 마이너스 2m 맞습니까?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언뜻 보면 인수분해 되게 생겼어요. 그죠? 언뜻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요거 인수분해 안 돼요. 그 다음 이거의 판별식은 음수예요. 음수 맞습니까? 네. 그 m값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실까요? 네.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안 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야. 저 대칭점 관련되면서 평균 변화율 저런 수직 표현들까지 공부하는 문제인데 자,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번 해석부터 하셔야겠죠. 나번 해석부터 하실 건데 나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 뭡니까? F2는 G2 왜? 분모가 0 됐으니까 분자도 0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복잡한 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진행하자고 했어요? fx-gx를 뭐라 하죠? fx-gx를 hx라고 하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저 식은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요. 어떻게 돼요? x-2분의 hx-h2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h2가 0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이 좌변이 무슨 표현이에요? h미분에서 2를 넣으면 2가 된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h미분에서 2 넣을 건데 h미분에서 2 넣는 거니까 f 프라임 몇? 2 마이너스 G 프라임 2가 2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F2는 G 2 F 프라임 2는 마이너스 G 프라임 2는 2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들었어요. 됐어요? 자, 답은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2 넣을게요. G2 8F2 이렇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둘이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G2는 몇이 됩니까? G2는 1이 돼야 되겠죠. 되셨어요?
요게 똑같은 거예요. f를 g로 바꿔도 된다 이거죠. 이렇게. 얘는 1이다. 이렇게 정보들 표현해 주시고. 미분할까요? 해도 됩니까? 네. 자, G'X는 고배 미분이에요. 3x 제곱 fx. 잘하시네요. 플러스 x 세제곱. F 프라임 X. 오, 잘하셨어요. 여기다 2 넣을게요. 자, G'E는 이퀄 여기 몇이죠? 12. 여기에 12. 그 다음 F2가 1. 요만큼이 몇입니까? 12 플러스 8 F'2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목표가 G의 접선이기 때문에 G'2를 찾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얘를 G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네. 맞습니까? G'2 이퀄 12 플러스 8 G'2에다가 몇을 더해줘요? 플러스 2를 더해줘야겠죠. 되셨나요? 자, 우변을 다 넘기겠습니다. 그럼 몇 G'2가 되죠? 7G 프라임. 7G'2 플러스 28은 0 이렇게 되겠죠. 이게 16에 12 더하면 따라서 G'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접선의 교육이가 마이너스 4예요. 되셨어요? G2가 몇이고? 1. 1이고 G'2가 몇이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9. 2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몇? 9. 9고 16 더하기 81. 81이니까 97. 이렇게 정리할까요?